자, 여러분들 아직도 롱을 의심하시나요? 제가 며칠 내내, 몇 주 내내 롱만 외쳤어요. 물론 이런 하락에서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셔라. 근데 최근에는 장기적이나 단기적이나 롱만 외쳤죠. 게다가 어제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88.4K를 넘어야 되고 이더리움은 3,005달러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은 넘어서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미국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올라가더라도 내려왔다가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점들도 계속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이 타점을 놓치셨다면 꼭 기다리셔야 됩니다. 조급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면 오는 타점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직전 영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이 타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요즘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다가 오늘에서야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그 시도를 보여주고 있죠. 자, 분봉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엄청 커 보이지만 일봉 상황에선 정말 작아요.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 제발 롱을 외치면서 계속 남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의 멘탈적인 부분도 좀 잡아드리고 노하우들 기법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제가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영상에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이 값에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시장 물론 장기적인 이 채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갈 가능성은 높다. 장기적이나 단기적이나 롱타점만 올 것이다.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러면서 이 88.4K와 3,005달러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0일에 단기 관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우리가 들어가 보자. 그리고 두 번째 관점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드리면서 2,980달러 저점도 좋기는 하지만 저는 안전한 자리를 좋아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 타점을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예상하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2,980달러. 자,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이었어요. 양봉이 크게 떨어질 때에도 결국에 눌렸다가 가면서 이런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자, 물론 이 소파동이 무조건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2,980달러 넘어섰다가 내려왔다가 결국에 지지받으면서 올라가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기준들은 결국에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수익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좋은 수익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구독자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는 이 스터디룸 타점 공유방이죠. 물론 타점을 그냥 공유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괜히 수익을 보겠어요. 자, 타점을 드리더라도 수익을 내야 이 방에 있는 의미가 있죠. 게다가 남아 계신 분들도 괜히 남아 계시는 게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타점을 좀 잡아드렸는데 이더리움 손익비가 그렇게 크게 막 높아지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비트코인만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이런 수익들 괜히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 스터디를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스터디룸 입장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이 입장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1월달에 좋은 수익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타점을 다시 좀 잡아드리기 전에 12월 들어서 작년이죠 벌써 이더리움 시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데이터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거래소 입금량 급증, 특히 바이낸스 기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입금량이 급증하게 되면 매도 신호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이 데이터를 조금 다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한 달 동안 바이낸스로 유입된 이더리움 물량은 약 850만 이더리움. 같은 기간 바이낸스 내 이더리움 보유량은 약 417만 이더리움 수준까지 증가를 했어요. 하루 기준으로 보면 최대 16만 이더리움 이상이 순입금된 날도 확인이 되죠. 이건 단순한 잡음으로 보기엔 꽤나 큰 숫자예요. 일반적으로 거래소 입금이 늘어나면 이렇게 해석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기 위해서 옮긴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더리움은 현물만 있는 자산이 아니죠. 선물, 그리고 옵션, 그리고 담보대출, 마지막으로 파생상품까지. 이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 데이터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와 어디로입니다. 자, 하락이 끝난 뒤에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구간,
그 박스권 구간에서 바이낸스로 집중적인 유입이 되고 있다? 이건 패닉성 매도 흐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오히려 거래 영역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그 흐름이라는 거. 즉, 이걸 입금을 하더라도 바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포지션을 짜기 위한 준비 혹은 해지 목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하필 바이낸스일까요? 바이낸스는 단순한 현물 거래소가 아니죠. 이더리움 기반 파생 상품 비중이 크고 유동성이 가장 크고 대형 주체들이 포지션을 만들기 가장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바이낸스로 몰릴 때에는 방향성보다 변동성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12월 이더리움 거래소 입금 급증은 지금 당장 뭐 매도한다, 던진다, 이게 아니라 이더리움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 신호에 가깝다라는 거죠. 즉, 조용했던 시장이 다시 거래 중심으로 이동 중이라는 거. 방향은 위다, 아래다 이렇게 확정 짓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데이터로 봤을 때에는 에너지를 응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방향성이 한 번은 나올 텐데 그 전에 뭐 개미털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하지만 결국에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타점에서는 뭐 올라가면 숏타점을 잡고 내려가면 롱타점을 잡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스윙적이나 장기적인 그 타점에서는 우리가 롱타점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 하나만 보고 그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 제가 직전 영상도 그렇고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에너지를 응축 중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폭발하는 시장이 곧 도래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일반적인 사고로 이더리움 입금량이 늘어나게 되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가격이 내려갔나요? 물론 내려간 것도 맞지만 박스권을 유지한 채로 저점을 높이는 계단식 상승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멈췄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입금량이 하락을 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언가를 준비하려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해석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물론 이 데이터가 신빙성이 좀 있으려면은 결과값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과값은 곧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제가 뭐 타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시선까지 좀 잡아드리죠. 게다가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제 시선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선을 넓히기 위해선 이런 데이터까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지 마시고 제 영상만 잘 보시기 위해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뭐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시는 데이터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영상을 뭐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가격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제 관점은 변화는 없어서 다시 한번 오늘의 관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이때 30일 날 말씀드렸던 그 관점 안에서 움직였고 결국에 어떻죠? 3080달러를 도전하려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3080달러까지 올라간다면 1차 TP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타점을 못 잡으셨다면 결국에 좀 시선을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3080달러 아까 1차 TP 이전에 말씀드렸던 구간의 1차 TP잖아요. 자, 물론 이게 차트만 봤을 때 이전에 고점이니까 여기서 매도하자 뭐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음봉 이걸 노려봤죠. 제가 이때 진입을 해도 좋은 가격을 말씀을 드릴 때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건 이런 채널들도 있지만 결국에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 자, 그래서 3080달러 여기까지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올라타고 나서 밀린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영상이나 스터디룸에서 다시 타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걸 넘고 나서 다시 한번 넘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 상승 패럴의 중심을 지지를 체크하러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서 이걸 다시 한번 올리더라도 살짝 내려가는 그 타점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죠. 자, 왜냐? 여기서 못 들어갔으면 지금은 만약에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내려간다면 지지를 체크하고 긴 시간 동안 또 버텨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저항 맞을 것 저항 맞고 내려올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 저는 이런 안정적인 타점을 좋아하고 이런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결과로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타점을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예상되는 진입가가 3,050달러 이 구간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살짝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그어두고 아니면 기억하신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 보자 그런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럴 때 1차 TP를 3,160달러 딱 이 구간이거든요. 자, 여기 고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 수준이에요. 자,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에 대한 저항을 체크하고 지지받을 거 올라간다며 다음 저항대까지 무난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게 타점이 정말 오더라도 아니면 내가 차트를 못 보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타점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물론 제가 스터디룸에서 공유드리는 이런 타점들을 100%막 단정 짓기에는 어렵죠. 무조건 수익 낼 거야. 그건 아니지만 최근에 수익도 괜찮고 승률도 괜찮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의 만족감이 상당히 크신 것 같습니다. 뭐 이따가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항상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죠. 자, 관점 하나만 말씀드리기에는 요즘에 기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뭐 회피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관점도 여기서 타점이 왔던 만큼 뭐 확률상으로는 1번 관점이 더 맞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3,080달러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상승 패러렐 여기도 지지를 못 받고 내려온다면 근데 이게 하락 패러렐 여기가 중심선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0.5 이 보라색 썸선입니다. 근데 29일 9시 양봉 이 수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29일 9시 양봉의 중간 가격대 뭐 이게 2,980달러 2,990달러 이거는 대략적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하락 패러렐 0.5선 있죠. 이전에도 봐볼까요? 여기서 돌파하고 결국에 지지를 체크하고 올라가죠. 근데 내려왔어요. 그럼 저항으로 바뀌죠.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저항을 체크를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넘어섰어요. 그럼 위에 있는 저항대까지 도전을 못하는 경우라면 결국에 지지를 체크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타점을 우리가 기다리자는 거죠. 자, 계속해서 기다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타점에서 못 들어가셨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계속해서 3,080달러 못 넘고 내려오고 여기서도 지지를 못 받고 내려온다면 결국에 이 가격대를 이탈시켰다가 저항을 맞을 거 맞고 이렇게 올라탈 때 우리가 들어가자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안전한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조급하게 뭐 지금 구간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갔을 때 내려간다면 긴 시간 동안 또 이런 구간처럼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안전한 자리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손익비 측면이나 기다리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롭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오히려 손익비가 더 커질 것 같아요. 3,240달러. 딱 이 수준이거든요. 자, 이 수준이 뭐 이전에 고점 라인 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항 맞을 거 저항 맞고 지지 받을 것 지지를 명확하게 받으면 다음 저항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까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낙폭은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뭐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며 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런 타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잡는 게 너무나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타점들을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물론 이런 타점들은 제가 뭐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그리고 이 보조지표가 나올 때 말씀을 드리죠. 물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걸 보조지표를 개발하면서 참 유용한 도구를 만들어냈어요. 자, 바이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바이나 셀이 나오게 됩니다. 바이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딱 직선으로 나오게 되죠. 게다가 타겟이라는 단어, 이게 익절가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익절가와 손절가가 딱 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스터디룸에서 타점을 좀 잡아드리긴 했지만 저도 100% 확신하진 못해요. 보조지표다 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승률이 괜찮고 수익도 제법 쏠쏠하기 때문에 이 보조지표 또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죠. 물론 차트를 연속적으로 24시간 내내 업무를 하시면서 1시간 정도는 좀 체크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쌓아보셔도 좋겠지만, 자, 그런데 이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타점들을 이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공유받는지, 그리고 이 스터디룸은 어떻게 입장하는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을 분석하는 동안 비트코인이 더 올라오게 됐네요. 자, 곧 시끄러워질 시장입니다.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제 곧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전의 매물대를 한번 도전하고 밀리면서 새로운 신규 매수자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흐름을 잡으면서 신규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ETF 자금을 순유입을 하는지 순유출이 아니라 순유입이 돼야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아무튼 빅롱은 아직 안 찾아왔다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특성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10% 정도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12월에 나오지 않았죠. 11월에는 한 번쯤은 좀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비트코인 특성상, 자, 아무튼 비트코인 특성상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 10% 장세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대에서 10%까지 오르면 99K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건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루에 최대 한 6에서 7% 이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곧 나올 거라 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